2019 중국 갑조리그 박정환 구단과 셰어라오 구단의 대결입니다. 지금까지는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좀 우세한 바둑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이 특별히 뭘 액션을 취해서 우세함을 가져오기보다는 셰어라오 구단의 좀 이상 감각으로 인해서 좀 쉽게 지금 우세함을 가져왔고, 집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백의 돌이 10거나 흑의 돌이 큰 모양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세함을 쉽게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포인트는 지금 백돌의 타겟인데요. 그 자리는 누구라도 좀 탐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흑이 여기를 막아가게 되면 모양도 좋아지고 이 돌이 당장 갇히기 때문에 네. 지금 뛰는 것은 당연한, 대부분의 프로기사가 가장 먼저 떠올렸을 그럴 자리입니다. 저런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자리가 좋다,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그러니까 흑돌을 한번 놨다고 생각하고 백돌을 놨다고 생각하면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흑이 여기에 돌이 딱 온다고 생각하면은 모양이 너무 좋아지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당연한 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의 중반의 절대점, 네.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역시 바로 막혀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저 한 칸 팀의 가치를 더 높게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저는 그 셰어라오 구단이 뭔가 좀 불리함을 의식하고 이 자리로 공격을 왔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지나고 나면 여기 한번 밀고 지킬 때 뛰고 밀고 나오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 돌이 뭔가 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지금 서두른 거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판이 좀 밀리다 보니까 좀 흐름을 바꿔보겠다고 좀 강력하게 액션을 취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과수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여기 약점이 지금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여기까지도 악수라고 봐야겠네요. 불가피했지만 여기가 잡으면서 이쪽에 어떤 자충이 오더라도 괜찮은 좀 튼튼한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으로 하여금 좀 바둑을 두기 편하게 만들어줬다. 오늘 셰어라오 선수는 안 좋은 쪽에 네. 셰어라오 구단이 맞는 것 같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셰어라오 구단의 느낌이, 그 냄새가 납니다. 물씬 나죠. 이게 네. 무기력하게 완패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완패를 떠나서 완패라는 건 상대가 잘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다만 행마 자체가 이게 세계대회 우승자의 대국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오늘의 셰어라오 구단은 전혀 박자가 맞고 있지가 않아요. 물론 이러다가 박정환 구단이 작년 이 대회 갑조리그에서 역전패를 당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때도 그랬어요. 중반까지는 정말 거의 필승지세였는데 후반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좀 형세 판단도 미스, 끝내기 수순도 미스가 나오면서 역전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바둑보다는 좀 더 감명한 느낌이어서 작년 대국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정리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바둑이긴 했거든요. 오늘은 또 박정환 구단이 좀 이를 갈고 나왔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잘 마무리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됩니다. 박정환 구단이 계산력이 엄청 강하고, 그리고 예전에 유리하면은 그냥 수 같은 게 있어도 잘 결행 안 하고 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씩 달라지는 느낌도 있어요. 가끔 수가 확실하게 이제 보이면은, 예전에는 이겼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하는 쪽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적극성이 강해진 거고, 네. 안 좋게 말하면 박정환 구단도 좀 나이가 든 걸 수도 있어요. 계산이 뭔가 좀 불안한가요? 그런 것도 있고 피곤하잖아요. 아. 오래 두기 귀찮다. 끝을 보겠다. 수를 읽어서 끝내는 게 더 편하다.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창호 구단을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는 참고 계산으로 끝내기까지 가고 그런 식의 바둑을 계속 두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단 본인이 계산이 뭔가 좀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안 드니까, 끝내기 부분도 확신이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둑이 변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수들이 좀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좀 수비적으로 장기전으로 두던 기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박정환 구단의 계산이 흔들린다는 느낌은 없어요. 전혀 없죠. 아직까지는 전혀 없지만 이제 본인이 끝을 내야 될 때 끝을 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네. 지금 행만은 뭐 이쪽 두텁게 해주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역시 나와 끊는 수가 바로 생겼거든요. 이 두 점이 잡힌다면 물론 체력은 쌓였습니다만 여기가 10집도 넘게 집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또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판의 절반이 꽉 차 가는데 100집이 더 많은 상황이고 이 세력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 세력이 뭐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좀 상대 돌이 엷은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백의 돌들은 너무나도 두텁고 하나도 엷은 구석이 없기 때문에 흙이 모양을 펼칠 때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모양을 넓히면 과감하게 침투해도 걱정거리가 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신경 쓸 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둑을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집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어설프게 지키면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네. 저는 박정환 구단의 후반전 운영 평소대로 쉽게 정리를 할지 아니면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좀 강하게 마무리를 할지 네. 오히려 그런 것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흐름이 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섣불리 이겼다, 뭐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계속 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또 뭔가 박정환 구단 정도 되면은 이런 것도 역전은 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역시 박정환 구단이 주는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편안함은 정말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좋네요. 지금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끊어갔고 흙은 여기로 단수를 쳐봤자 어차피 101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죠. 지금은 단수 치고 안쪽에서 돌을 살아야 합니다. 굳이 끊어두는 이유는 역시 두 점을 잡았을 때 좀 돌에 혹시 좀 뿌리를 좀 신경 쓰라는 걸까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선수로 차단을 해놓고 이거를 잡은 이후에 나중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도로 이쪽을 뭐 노려보겠다. 물론 당장은 절대 둘 리가 없지만 돌이 오는 거에 따라서는 충분히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와 끄는 게 집으로 전혀 손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살았을 때 역시나 이곳 선수고요. 이곳 선수입니다. 즉 여기 4집 났지만 백도 여기 2집이 났고 또 여기 꼬부려지면 단수 치는 것도 생겼거든요. 즉 집으로 전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지 집으로 손해라면 아무리 쪽 뒷맛이 나쁘다고 해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흙은 뭐 자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다른 수단이 없어요. 뭐 지금처럼 단수 치고 한 집 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백의 오늘 이 수순 흐름은 흠잡을 데가 전혀 없네요. 이게 뭐 박정환 구단의 딱 색깔이 물씬 나면서도 정말 빈틈이 없고 그만큼 흙이 빈틈이 많았다는 얘기도 좀 되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뭐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뭐 빈틈없이 두고 있고 흙이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바둑입니다. 백으로 참 두기 좋은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을 때는 여기가 12집, 여기가
이거 두 개만 합쳐도 거의 30집이거든요. 네, 여기도 한 45집 정도는 최소한 나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한 16, 17, 여기 20, 한 30집 남짓이거든요. 그렇죠. 즉 15집 플러스 덤을 여기서 내야 되는데 이제 흑이 집을 내다 보면 백이 또 이런 데 걸치면서 자연스럽게 또 백집이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흑만 집 내는 게 아니라 백도 자연스럽게 집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절대 작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을 하시기에 아니 뭐 25집 정도 내면 되면은 귀 하나랑 여기가 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둬도 막 집이 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팩이 늘어나는 걸 빼야 돼요. 이렇게만 둬도 아까 계산한 것보다 한 8집씩 늘잖아요. 이런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제하고 흑만 이제 25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두 텀이 집이 되려면 뭔가 그 상대가 엷은 구석이 있어야 돼요. 백이 진짜 맘만 먹으면은 뭐 이런 데 사실 온다고 해도 이게 뭐 공격당할 돌은 전혀 아니잖아요. 깊게 그렇죠. 오더라도. 약한 돌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과격한 침투들도 충분히 가능한 타이밍이고요. 실전에 이렇게 이 모양에서 가득을 좀 두고 싶어요. 뭐 어느 누구도 진짜 이 모양에서 들어가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두면 무조건 이겨는 아니지만 진짜 편안하게 뭔가 후반을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입니다. 박정환 구단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죠. 네, 쉽게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일단 눈목자, 차라리 귀에 들어와 주면 모양을 두텁게 한 다음에 일단 우변적으로 키워보겠다, 네. 뭐 이런 의사 표시인데 당장 백이 귀를 건드리진 않겠죠? 백은 일단 중앙 쪽부터 뭔가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강수인데요. 사실 이런 자리 이렇게 밀고 이런 식으로 뛰는 게 오히려 더 박정환 구단 느낌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선수고 그렇죠. 중앙 다 삭감되고 뭐 여기를 두면은 백이 뭐 벌려가면서 좀 짓고 이러면 사실 쉽긴 쉽거든요. 근데 좀 강수를 뒀어요. 사실 달라진 박정환 구단의 느낌이 있죠. 이렇게 두는 건. 그렇죠. 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어준다면야 이거는 너무 좋죠. 너무, 그렇죠. 네, 이건 너무 좋은데 분명히 흑이 여기를 이제 차단할 텐데 뭐 이거 끊는 건 언제든지 선수고, 이걸 지금 둬서 나갈 때 여기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두면 여기. 너무 강력한 수법인데 네, 이거는 자충이라서 흑이 나갈 수조차 없고요. 흑이 먼저 나가면 막을 수는 없지만 따라 나가면서 중앙과 여기를 동시에 노려보겠다. 물론 좋은 작전이에요. 적극적인 수이긴 하지만 평소 박정환 구단,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네. 박정환 구단의 수법은 사실 아니에요. 이런 건 오히려 뭐 신진서 구단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수법인데요. 좋아하죠. 신진서 네. 구단은 이런 수법 확실히 좋아합니다. 근데 뭐 셰어러 구단 입장에서 반발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그렇죠. 이어줬다가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박정환 구단 일단 결행을 했으니까 뚫고 나올 테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신민준 구단이었던가요? 선야후회 구단하고 둘 때 뭐 이런 식 정말 쉽게 운영해서 이긴 바들이 네. 있었어요. 이렇게 두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박정환 구단은 뭔가 칼을 좀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좀 당했던 게 생각나나요? 그러니까 두 판 진 거 울분을 담아서 오늘 좀 한번 두드려 주겠다. 네. 한번 매운맛 한번 보여줘야지 사실 못 덤비기지. 약간 이런 느낌? 앞으로 자주 만날 사이니까 충분히 그럴싸한 추론이긴 한데요. 일단 이제 강하게 뒀고, 오히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강하게 이제 몇 수 두면은 사실 수익기로 두어지는 수순이기 때문에 판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매한 부분을 그냥 수익기로 이런 수순으로 인해서 그 공간 자체를 채워버리겠다. 그런 작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백의 과제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좁히는 게, 네, 판을 꽉꽉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둘 곳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다급한 쪽은 흑입니다.
잘라놓고 보면 왼쪽은 백집이 이제 흑집이 한 30집 정도 되니까 백집이 조금 더 적은데 이거에 덤을 더하면 사실 백집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집 모양만큼으로 요 일대를 줄여놓을 수 있으면 백의 필승지세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만 놓고 보면 바둑을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두는 싸움 충분히 괜찮아 보이죠? 흑 입장에서는 싸움을 걸어줘서 감사하다는 심정과 이 모양 왜 이렇게 대책이 없지라는 느낌 두 개가 좀 공존할 것 같거든요. 흑이 뭐가 그래도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전 이야기한 대로 뭔가 판이 되게 많이 두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느냐 잡히느냐 싸움으로 가져가면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 살고 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네. 만연히 박정원 구단의 흐름입니다. 흑은 딴 수 없어요. 일단 그곳은 거기는 밀어야 돼요. 근데 백이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단 흑의 세력이 점점 더 좀 뚫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둑에서 좀 금기시되는 것 중에 하나 뒤따라 두지 말라는데 좀 뭐 등을 떠밀어서 양쪽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으니 길이상으로도 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관통당하는 자세가 나오면은 진짜 웬만하면 안 좋죠. 관통의 양쪽의 뒤를 떠미는 흐름은 그렇죠. 거의 금기시되는 모양인데 지금 그래서 한 칸 뛰는 새 좀 매력을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한 칸 뛰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게 너무 뻔하니까. 그렇죠. 박정우 구단이 한 칸 뛰었을 때 지금의 수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수순입니다. 흑이 뭐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순 중에서 비틀 만한 수순은 없었어요. 흑은 일단 우변에 여기 돌을 뭐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밀고 나가면서 일단은 좀 살려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중앙 쪽 아까 전에 박정우 구단 여기 끊어놓은 수가 이 부분이 두터워지면 진짜 반대로 한번 공격하겠다는 말 나오겠는데요. 근데 생각하고 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순이 필연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그 다음에 한 칸 뛰는 걸 노려가면서 만약에 흑이 손을 빼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 끊어놓은 게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수순 자체가 뭐 도저히 흑이 빠질 데가 없었거든요. 뭐 지금만 해도 흑이 이런 데도 하나 끊어놓고 싶은데 지금 끊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손 빼도 여기는 잡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이 잡히면 뭐 바둑이 끝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흑은 사실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약간 좀 끌려가는 네. 그런 느낌이고 백은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흑은 일단 뭐 계속해서 우변 쪽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면서도 좀 수를 채우는 진행이죠. 나를자로 나갈 수도 있음에도 나를자를 두지 못한 것은 역시 이 돌이 조금 하나라도 좀 여유를 갖게 되면 이런데 이어서 괴롭히는 것도 훨씬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라도 좀 채워가면서 압박을 하겠다. 사실 뭐 압박을 하겠다기보다는 선택지가 없는 네, 거죠. 선택지가 없죠, 지금. 지금 그 자리를 자청해서 이제 얻어맞는 형태인데 네. 뭐 7점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7돌이 나와서 머리를 맞는 모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롭네요. 지금 흑의 수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끊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흑의 수가 4수밖에 없어요. 그냥 잡혔죠. 네.
지금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젖히고 팩은 2단 젖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2단 젖히면 이제 오히려 축이 되죠. 위로 끊는 게. 그렇죠. 지금 끊었다가는 오히려 여기로 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단 젖히면 아마도 같이 2단 젖히던지 해서 일단은 우변부터 살아놓고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박정환 구단이 한 칸 뗀 수가 훨씬 더 쉽게 처리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수순이 많이 진행되고 공간이 되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수순이 이 모양에서 부분적으로 최선이었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둑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이 진행은 확실히 유리한 쪽에서 운영하기 원래 좋은 바둑이었지만 이 운영 자체도 칭찬할 만한 그런 수순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셰어라우 구단은 말씀하셨던 밑으로 젖히는 수 외에는 대응책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이 바둑을 보실 때 이제 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정리를 잘하고 있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산을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흙이 남아있는 부분 우상기, 우변, 뭐 중앙 합쳐서 100이 느는 거 없이 흙만 25집이 되면 그때부터 일단 개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100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냥 속칭 말하는 덤에 걸리는 바둑이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중앙 같은 경우는 점점 뭐 흙이 집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와선 어느 돌이 더 센지도 확인을 해봐야죠. 네. 백의 돌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100이 오히려 흙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지금. 지금 거의 나가지도 못한 것은 역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뭐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뒤로 선수 치면은 여기가 선수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 중앙에 백이 맹렬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차단당하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100만 두텁거든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호구 쳤지만 그래도 백은 좀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자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뭐 흙은 응수하게 마땅치 않죠. 여기 행마가 뭐 안 나오는데요. 이거밖에 없는 당장 띄우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막으면 바로 바둑이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끊어서 이쪽이 잡히면은 하변이 뭐 다 잡혔죠. 뭐 개갈 필요도 없죠 이거. 네. 지금 뭐 중앙 진짜 행마가 나오지를 않는데요. 이건 진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두는 게 너무 괴로운데 일단 거기로 둬서 여기를 두면은 더 뭐 두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찍는 게 선수기 때문에 하변이 잡히니까. 그럼 저기를 둬서 차단하면은 여기를 밀어서 이제 연결하겠다. 마늘무 나오면 또 어떡하나요?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 박정보단 이젠 파티인데요. 이제 기분 좋은 파티 모드가 됐고 가끔 그런 바둑 있잖아요. 너무 던지고 싶어지는 바둑. 차라리 두는 게 너무 괴로운 상황. 일단 뭐 흙이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모양이. 이제 이 바둑이 주장전이기 때문에 이 바둑이 쉽게 끝나버리면은 팀 선수들한테 정말 안 좋거든요.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던질 수도 없는 셰어라우 구단인데 바둑은 너무 곤란해요. 진짜 박정훈 구단 진짜 단 한 수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수가 없이 완벽하게 지금 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결점 바둑에 진짜 그 별칭에 맞게 네. 결점 없이 판을 마무리하고 있고 이제 중앙 마늘무 움직일 겁니다. 저건 안 움직일 이유가 없죠. 저 자체로 강력하고 이수를 둠으로 인해서 또 중앙이 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만약에 뭐 여기만 사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데 뭐 단수 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으면 장문으로 잡히니까. 근데 백이 이런 거 단수 치면 옆으로 딱 밀어서 따낼 때 막으면은 백은 뭐 이미 연결이 다 돼 있고 오히려 흙이 사는 동안 백이 집이 나고 또 백이 선수 잡아서 여길 막던지 뭐 이런 데 삼삼 들어가던지 하면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흙이 25집이 나야 그때부터 개가를 하는데 뭐
심하게 말하면 누가 더 집이 날까? 막 그런 그렇죠. 생각까지 해봐야 돼요 지금. 지금 과장 섞이지 않고 흙이 뭐 15쯤 내기도 네, 버거워요. 100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그게 반면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 쉬웠지만 이건 뭐 밀고 밀면 받아야죠. 그렇죠. 밀면 막아야 되는데 탄수 치고. 이거 너무 물론 기분 이거 좋네요. 선수로 뭐 살 수는 있습니다만 이 두 점이 잡히는 순간 한 세 집 늘었고 글쎄요 단수 쳐놓고 일단 여기 살았다 우기고 좀 지켜야 되나요? 근데 중앙이 아직 한 집도 확실히 나 있지도 않고 백이 워낙 모양이 두텁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두텁다면은 흙이 또 뭔가 집을 만들려고 해도 마음 놓고 또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백이 여기 둬서 늘어나는 집도 안 셌어요. 아, 그렇죠. 여기 두면 또 백집도 꽤 늘거든요. 공격 뭐 여기 들어올 거는 상상도 못 할 테고 그러면 여기도 한 15집 또 나거든요. 이거는 너무 괴로운데요. 그쪽부터 찌르나요? 거의 똑같죠. 수순이 뭐 어딜 먼저 두나 어차피 모양은 똑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순서가 무의미한 네. 보기 드문 장면이긴 한데 지금은 정말 순서가 무의미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찌르든 흙은 방금 제가 만들었던 그 변화도 외에는 둘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오늘 박주환 구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흠잡을 데가 하나가 없네요. 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시어라우 구단의 초반 좀 좌악이 쪽 이상 감각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백이 주도권을 가진 채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을 붙임수로 흐름을 내줬고 역시 이게 성급한 수로 돌진을 했다가 도로 차단당하면서 판이 확 좁아졌거든요. 요걸로 파생된 요 침투 이 두 개의 엇박자가 이와 두 개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페인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네. 좀 결정적인 문제점이 됐고 이제는 박주환 구단이 완벽한 마무리만 지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특별히 읽어봐야 될 수도 없고 계산하기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둬도 이길 수 있는 아. 그 단계. 그 단계 저희가 해설하면서 확신을 갖는 단계죠. 저희가 둬도 내가 둬도 이거는 이긴다. 네, 이긴다. 그 얘기는 박주환 구단이 질 일은 없다. 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승리 선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당장 지금 저 바둑 앞에 앉아 있어도 이 바둑은 지기 힘들다. 네, 상대가 누구여도 네. 상대가 뭐 박정원 커제 뭐 누가 앉아 있어도 저도 이길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바둑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은 진짜 백돌이 약점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네. 한두 번 실수를 해도 괜찮을 수준이어서 진짜 걱정거리가 없다는 게 딱 이런 모양입니다. 흙이 모양이 뭐 큰 것도 없고 백이 조금이라도 얇은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거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하면 됩니다. 대응을 안 해도 된다는 네, 게요. 거의 뭐 대응을 안 해도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대응을 할 때는 상대가 좀 모양을 넓히고 말도 안 되는 모양인데 일단 집으로 우겨보고 뭐 이럴 때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넓힐 데가 없어요, 바둑이. 중앙 같은 경우가 지금 흙이 만약 여기를 잡히지 않으려면 단수치고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는데 흙은 또 이 교환도 하기도 좀 그런 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쪽 부분에 듣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짜 이 돌이 신경이 너무 쓰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뭔가 두 개는 나중에 백이 상황 봐서 흙이 계속 안 두고 있으면 잡아버리면 또 의외로 집이 또 커요. 10집 이상 되는 자리고 그래 이 바둑에서는 뭐 집 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자리도 작다고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킬 때 뭐 이렇게 잡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둬서
살릴 거냐 물어본 다음에 아, 그렇죠. 안 살리면 이제 때려서 해소를 하거든요. 그게 더 확실하죠. 중앙 쪽에 듣는 게 또 없어지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자리예요. 물론 당장 두진 않겠죠. 네, 당장은 지금 뭐 일단 우상기 쪽 3-3 들어가서 또 흑의 집을 지우는 것이 일단 일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모양 넓혔을 때 패나면 원래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0 패나면요 너무 좋아요. 팩감도 100이 많습니다. 팩감이 많은 이유는 일단 뭐 좌변 잡으러 가자는 것, 그리고 중앙 공격, 하변 뭐 차단. 뭐 다 있는데요. 흑이 팩감이 요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백이 팩감이 많은 것도 아, 있는데 그렇죠. 흑의 팩감이 없죠. 없어서 이런데 단수 치는 것만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큰 자리인데, 그러니까 뭐 백도 팩감이 많은데 흑이 팩감이 워낙 없으니까 우상기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이 눈목자로 되어 있으면 가장, 그러니까 뭐 주변 배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은 이렇게 젖히고 호구 쳐서, 패가 나는 거죠. 네, 이으면 단수 쳐서 잡히니까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쳐서 패. 물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좀 모양이 바뀔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쪽 눈목자는 3-3 들어가면 패가 난다가 정석입니다. 흑이 그럼 패가 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주변이 철벽이라서 막 대놓고 잡으러 가기도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진짜 철벽이면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텐데, 이게 뭐 백이 철벽이라서 참 철벽이란 단어가 반대로 백이 철벽이어서 이게 거의 뭐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편안한 바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바둑을 박주환 구단이 보여주고 있고요. 편안하게 후반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아라 구단은 어떻게든 저 귀를 압박을 해서 뭔가가 없다면, 자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지금 시아라 구단은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좀 만들고 싶을 겁니다. 역시 변화를 만드는 게 밑으로 빠진 수기는 한데요. 참 딱히 뭘 하기에는 너무 얇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음 행마부터가. 백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마늘만 돈다고 해도 이거 뭐 잡으러 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 또 젖혀가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지금은 그냥 백의 선택이네요. 뭐 강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은 네, 그런데 붙여도 사실 그냥 살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 뭐 다 받아주고 막으면 그냥 살아 있거든요. 이거 뭐 잡힐 위험도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붙인 이 변화 보여줬잖아요. 여길 둘 때 만약 잡으러 가려면은 뭐 그냥 이런 거 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안 잡힙니다. 네, 이거는 뭐 뭐 말이 거의 안 된다고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속된 말로 한 번 더 둬야 됩니다. 한 번 더 둬서 잡으러 가야 잡는 모양인데. 그렇죠. 일단 박주환 구단은 입구자로 이 수는 일단 우변에 이 젖히는 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젖히겠다는 거죠. 그냥 네, 흑은 다른 선택지 없이 귀로 침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길 줄 수밖에 없는데 젖히고 이렇게 넘어가겠다. 수상전을 하자는 건가요? 네, 수상전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네요. 아예 그냥 잡으러 가기 위해서 중앙 쪽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흑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앙 쪽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집으로 먼저 손해를 보는 건데요. 이건 뭐 잡아도 이제 개가로 오히려 좋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붙이는 순간 중앙의 백집이 꽤 늘어나는 모양이 됐거든요. 백 입장에서 안 잡을 이유가 없고요. 중앙에서 한 12집 늘어나면은 흑이 한 35집 이상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일단 잡으러는 가는데
뭐 흑 입장에서는 35집 모양 만들려면 저 석점 안 잡는 거 외에는 선택이 없고 결국은 이제 젖혀가는 거에 대한 수익 기회를 해야 되거든요. 젖혀가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필연인 것 같아요. 근데 흑이 여기를 살아야 되는데 살면 막아서 백도 삽니다. 치중 가는 것은 여기서 나와서 먹이치고 막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알기 쉽게 살았죠. 이거는 확실히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흑은 이곳을 밀고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맞는 모 정도는 선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은 수상전 설령 이게 잡았다고 치더라도 30집밖에 안 되네요. 여기 또 100집 조금 네. 늘었고 때려내면은 여기 또 12집 늘었고 여기 뭐 더 못 두거든요. 이거는 집이 확실히 100이 많죠. 그러니까 100은 그냥 살려고 들 수도 있고 근데 박정우 구단이 둔 입구자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젖히겠다는 뜻으로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 중앙 안당하기도 어렵고요. 뭐 선택지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박정우 구단 생각은 뭐 이렇게 둬서 혹시 이게 되나요? 이게 안 되면은 근데 이건 뭐 우상기 막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상전이 돼야 되잖아요, 흑이. 그렇죠. 이 수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양은 사실 딱 봐도 빅 이상 될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모양일까요? 정말 쉽게 뒀을 때. 이건 딱 빅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빅도 있고 1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100이 바둑판에 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곳을 따내고 시작해버려도 아 그렇죠. 패를 해도 되고 빅을 해도 되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냥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잖아요. 뭐 빠질 데 없는 이런 수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둬서 빅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이야 패가 뭐 100만 패감이 있으니까 사실 패를 해도 되고요.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패를 해버리면은 그것도 간명하죠. 네 흑이 패감이 없습니다. 또 여기가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위로 찍고 아까 같은 모양이 됐을 때 여기를 뒀을 때 젖히고 싶은 자리인데 여기가 먹이치는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배워두시면 좋은 모양인데요. 나가면은 이곳을 단수 치고 빠져서 끊으면 뒤로 단수 쳐서 이 돌이 살아있고요. 여기를 막으면은 패거든요, 그냥. 지금은 흑이 뭐 패가 나면은 뭐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먹여치는 수순조차도 정확한 어떻게 보면 사활 모양. 사실 인공지능 맨 처음 나왔을 때, AI 처음 나왔을 때 저 모양을 AI가 좀 착각을 했었어요. 아, 네, 맞아요. 패 모양을 못 봤던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AI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초창기 AI들은 약간의 버그가 있었죠. 일본의 딥젠고가 저 모양을 좀 많이 착오를 일으켰었는데요. 네, 초반에 좀 버그가 있어갖고 프로회사들이 이제 일본 인공지능 딥젠고랑 둘 때는 저거를 좀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선택지가 또 없죠, 흑은. 흑은 뭐 어쩔 수 없이 두고 있고 오히려 이제 백이 그냥 뭐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버리는 쪽으로도 가닥을 잡느냐 그냥 백의 선택만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사실 어느 시점부터는 흑한테 선택권 따위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어느 시점부터는 백이 뭐 정말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제어라보다는 참 속이 타들어 가겠네요. 뭘 해보고 싶은데 지금 하질 못하고 있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대국하는 프로기사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죠. 일단 박정환 구단은 우상기 쪽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버리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지금의 수순은. 네, 흙은 그곳을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방금 전에 몇 번 보여드린 창고도대로 바로 수가 나기 때문에 둘 수밖에 없고요. 약간은 버티려는 것 같아요. 이쪽을 두고 일단 자체로는 되게 잡힌 모양이거든요. 아, 이렇게 두면 이제 수상전은 백이 곤란하죠. 근데 이걸 젖혔을 때 끊는다면 버려서 어차피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중앙이 두터워지면 또 괴롭힐 수가 있죠. 네, 여기 뭐 살아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모양이니까요. 네. 근데 여기까지 버티면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거는 백이 있고 뒤에서 그냥 수를 침착하게 하나씩 줄여도 여기를 두고요. 뭐 하나 이제 메워놓고 어차피 뭐 먹이치다를 젖히면 똑같으니까 혹시 흙이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찝찝하거든요. 패만 나도 되지만 아 그러면은 백이 그냥 그 일선을 젖혀야겠네요. 처음에. 여기를 잊지 말고 이쪽을요. 네. 이쪽을 젖혀버리면은 이제 먹이치는 걸 때려내면 패 모양이니까 네. 더 이곳을 먼저 붙이는 것은 이것을 이어두고 이걸 둬도 잡은 거죠. 네. 지금 한수 죽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고 찌르면 잡았습니다. 이쪽에 지금 젖혀놓은 것은 이것으로 한 수가 늘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이런 수익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젖혔을 때 끊는다면은 저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35집 그걸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35집 만들고 나머지는 대책이 없네요. 아 진짜 35이 나긴 났어요. 근데 아. 이제 백이 늘어난 것이 있고 또 분명히 또 상변 쪽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늘어나는 만큼 이겨요. 근데 뭐 여기는 이게 이렇게 철벽이 되면요. 뭐 이런데 그냥 뛰기만 해도 이거 살기 급급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건 당연히 단수를 좀 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흙이 중앙을 살 때 백이 뭐 상변만 막아가더라도 뭐 이건 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흙이 또 찝히면 또 더 당하니까 이제 백이 젖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네요. 박정환 구단은 젖혀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애초부터 이거 마늘모를 뒀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것을 줄 때부터 이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게 아닌가.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수로 뭐 붙인다든지 해서 사는 쪽으로 정리를 했어도 뭐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거도 되고 저거도 되는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강력한 이제 박정환 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강수로 좀 더 판을 이끌어 왔는데요. 조금 변화가 있는 걸까요, 박정환 구단이? 뭔가 제가 최근에 이제 박정환 구단 바둑을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이제 유리할 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강력한 수들을 좀 더 구사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조금은 더 듭니다. 과거에는 좀 더 쉬운 수만 찾았다면은 네. 요새는 좀 더 강력한 수로 판을 끝내버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가져나오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잡으러 가면 잡을 수 있는데도 계산이 자신이 있어서 안 잡으러 갔다가 뭐 역전당하거나 이런 게 정말 간혹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곳은 사실 뭐 상면 두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긴 한데
일단 지나가는 길에 선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 차이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역시 위에서 집이 다 낮기 때문에 집 차이는 줄었습니다만 결국 바둑의 형세도 뭐 줄어든 거 없이 뭐 집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바둑이 역전된 건 아니니까요. 네. 판이 줄어든 만큼 승리 확률은 어차피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겨 있어요. 네. 아예 뭘 하질 않고 집만 지으면 됐다. 이제서야 박정환 구단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세어라우 구단이 돌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뭘 해보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사실 많이 늦었고 백이 두터워서 전혀 걱정거리가 없죠. 지금까지 근데 이 바둑 어느 시점부터는 셰어라우 구단한테 선택권 따위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계속 뭐 끌려다니면서 둘 수밖에 없었고 지금 박정환 구단은 중앙을 잡으러 갈 생각은 없고요. 중앙을 이제 연결해라. 그동안 나는 상변에 집을 짓겠다. 그런 작전입니다. 또 중앙 넉점도 자연스럽게 잡히니까요. 네. 네, 이제 뭐 바둑은 사실상 결판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흙이 지금 보시면 중앙을 살려면 살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중앙이 잡히고 상변이 백이 집이 되는 순간에는 집 차이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결국 셰어라우 구단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한참 전부터 돌을 거두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버티고 뒀고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정말 빈틈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 정말 완승국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뭐 총평이라고 할 게 딱히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뒀어요. 네, 정말 그 시어라우 구단이 초반에 좀 너무 인공지능 그 정석을 뒀다고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모양을 키워가야 되는 장면에서 그 수를 이상강가 한 번 나오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박정환 구단이 쭉 계속 차이를 조금씩 벌렸던 그런 바둑이고 지금의 이 바둑 같은 컨디션이라면 중간에 3연패를 한번 하긴 했지만 계속 연승을 좀 기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기분 좋은 완승국, 완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